안녕하세요. 판매드랩입니다. 최근 안정적인 전문직으로서 이제 미국 약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약대 입학 문의도 굉장히 늘고 있어요. 그 문제는 이제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 부정확하거나 특정 학교에만 편중된 정보 때문에 객관적인 판단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판매드랩에서는 일반적인 뭐 미국 약대 설명이라든가 인터넷 검색의 정보 나열을 넘어서 미국 의치학대 입시 전문기관으로서 저희가 4년간 분석한 최신 데이터에 기반해서 가장 현실적인 관점을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상에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두 가지 핵심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가 본인의 현재 학업, 뭔가 뭐 학력에 따라서 가장 나에게 맞는 약대 선택, 미국 약대 선택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리고 둘째, 미국 약대에 대한 지원 절차와 합격까지의 준비 과정, 어떻게 효율적으로 설계해야 되는가? 이런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합격을 위한 실질적인 전략을 판매드랩에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순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첫 번째 순서는 미국 약대 입학 후의 졸업, 그리고 최종 취업까지의 루트. 두 번째가 이제 지원할 미국 약대를 선택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 세 번째가 학생의 상황과 환경에 맞는 가장 현명한 미국 약대 입학 준비 전략. 그리고 네 번째, 미국 약대 졸업 후에 미국 약사 취업에 대한 모든 것. 그리고 다섯 번째가 저희 판매드립이 추천하는 미국 최고의 약학대학 소개, 그리고 입학 방법. 그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가 판매드랩의 미국 약대 입학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섹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이제 미국 약대 입학부터 졸업 후에 최종 취업까지 전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핵심만 짚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미국 약사가 되기까지의 과정이 크게 입학, 졸업, 재학생 과정, 졸업, 면허 취득, 그리고 취업 이 네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바로 다음 장에서 가장 각 단계별 현실적인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미국 약대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개념, 기본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바로 이제 미국 약대가 아시다시피 대학원 과정으로 운영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학부 과정에서 약대가 요구하는 조건들을 충족한 뒤에 약대에 별도로 지원을 해야 되는 걸 의미합니다. 이제 학부 과정에서 준비해야 될 기본 요건들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죠. 첫 번째가 이제 약대에서 요구하는 선수 과목, 프리드 퀴즈의 필수 이수 과목이 이수죠. 그리고 각 약대가 지정한 뭐 케미스트리나 바이올로지, 피직스 같은 과목들을 모두 이수해야 되고, 둘째로 이런 과목들에 대해서 경쟁력 있는 GPA, 학점을 확보하는 게 또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지원하려는 약대 최소한 GPA 기준을 충족해야 되고, 세 번째가 중상위권 또는 상위권 약대에서는 이제 그런 관련된 메디칼 관련된 경험 축적이죠. 그래서 필수 사항은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면은 파마시스트 쉐도잉, 약국 쉐도잉이라든가 메디컬 발런티어 같은 경험이 합격에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이런 기본 요건을 갖춘 뒤에 통상 학부, 대학교 2학년 또는 3학년 이 정도 시기에 미국 약대에 지원을 하죠. 그래서 미국 약대가 대략적으로 약 150개 정도가 있는데 신입생을 선발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일반 과정이죠. 가장 일반적인 전형으로서 미국 대학 학부에서 앞서 설명한 조건들을 갖춘 뒤에 원하는 약대에 지원하는 가장 보편적인 형태의 방법이고, 두 번째가 많이 들어보셨죠? 6년 통합 약대 과정. 이런 것들은 이제 소수 약대에서만 제공하고 있고, 학부 1학년으로 입학할 때부터 약대 6학년 졸업할 때까지 보장되는 6년제 통합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이제 일종의 또 다른 말 표현하면 얼리 어시어런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렇게 자신에게 맞는 입시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이 두 가지 경로와 이제 특징, 차이점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이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모든 준비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일반 과정, 방금 말씀드렸던 일반 과정과 통합 약대 과정 중에서 나에게 맞는 길이 어떤 것인지 두 경로의 이제 장단점을 비교하고 현명한 선택의 기준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과정을 볼게요. 이 경로의 이제 최대 장점이 높은 자유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학부 생활 동안은 진로를 충분히 탐색하고 미국 전체의 이제 모든 약대를 목표로 최고의 가능성에 도전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반면에 가장 큰 단점은 입시의 불확실성이다. 그래서 약대에 다시 한번 또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이제 부담과 치열한 경쟁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통합 과정, 그 약대 통합 과정을 보면은 최대 장점이 이제 그 보장되는 안정성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고교 고등학교 졸업 시점에 약대 합격이 이미 보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입시 스트레스 없이 시간과 비용 절약하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단점은 낮은 유연성, 그래서 명확히 한 단점이 있습니다. 진로 변경이 어렵고 한 학교에 묶이게 되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이제 약사라는 길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이 필요하죠. 그래서 요약하자면 이제 일반 과정은 최고의 가능성에 도전하는 탐험가에게, 그리고 통합 과정, 통합 약대 과정은 이제 뭐 흔들림 없는 목표를 가진 전략가에게 더 적합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약대에 입학을 후에는 이제 4년간의 그 전문 과정, PharmD, 닥터 오브 파마시, PharmD 과정이 시작되죠. 그 처음 3년, 1학년부터 3년 동안은 이제 심화 약학, 그리고 임상 지식을 쌓고 마지막 1년, 4학년 때, 마지막 1년은 이제 병원이나 약국에서 실습하죠. 이걸 보통 이제 APPE라고 해요. 이런 장기 실습을 통해서 역량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는 약사가 되기 위해서 두 가지 관문이 있는데 하나가 이제 전미 공통 시험, 라플렉스 미국 약사 면허 시험이고 MPJ라는 미국 약사 주별로 약사 법규 시험을 통과해야 비로소 이제 미국 약사 면허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면허 취득한 다음에는 이제 유학생 같은 경우에는 미국 취업을 하던가 아니면 한국으로 다시 리턴을 하던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그래서 미국 취업을 하게 된다면 일단 1년간 일할 수 있는 OPT 기회를 주어지는데 이제 가장 큰 현실적인 장벽이 비자죠. 그래서 3D 학위는 OPT 기간을 연장해주는 어떤 스템 계열, 스템 전공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1년 안에 H1B 취업 비자를 반드시 찾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줄 스폰서라고 하죠. 직장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이나 리테일 약사 취업이 일반적이고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는 신규 졸업생에게 좀 이제 비자 지원의 문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한국으로 돌아올 때는 별도의 한국에서 약사 예비시험과 약사 국가고시를 모두 통과해야 한국에서 약국 또는 병원, 제약회사 등에서 약사로 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경쟁이 치열한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취업하기 위한 해답은 약대 제약 중에 압도적인 취업 경쟁력, 스펙을 만들어주는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 바로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국 취업을 위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년간의 OPT 기간 안에 비자 스폰서를 찾아야 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취업에 성공할 수 있을까? 그 해답은 이제 약대 재학생 기간에 어떻게 보냈느냐에 있습니다. 미국의 병원이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사로서 단순히 약대에서의 학점이나 출신 학교 네임밸류를 보지 않습니다. 지원자가 졸업 전에 약대 재학 중에 어떤 경험을 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병원이라든가 이제 리테일 인턴십 경력, 뭐 어떤 그 약대 교수와 함께 진행했던 임상 연구나 논문,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영향력 있는 추천서, 미국이 이제 네트워크 사회, 인맥 사회죠. 그 추천서 같은 것들이 가장 중요하죠. 근데 문제는 이런 결정적인 스펙들을 학생 혼자서 어,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굉장히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미국 백인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인턴십이나 연구 기회는 또 한정되기도 하고 수많은 학생들이 이런 기회를 얻기 위해 또 치열하게 경쟁을 또 하게 되죠. 그래서 단순히 어떤 취업을 위한 지원서를 낸다고 해서 뭐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이런 어떤 인턴십이나 리서치도 지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교수와의 이제 긴밀한 유대나 추천, 그리고 내부적인 네트워킹 이런 것들이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물며 이제 또 상대적으로 이제 네트워크 부족하고 문화적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뭐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 더욱더 어렵겠죠. 그럼 이제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보면
바로 여기에 이제 미국 약대 선택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학생 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스펙 쌓기라든가 네트워킹 이런 것들을 학교가 나서서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지원해 주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뭐 학교 내가 다니는 미국 약대 제약 중에 다니는 학교 약대가 병원이나 제약회사와 어떤 공식적인 파트너십을 맺고 인턴십 기회를 보장해 준다. 아니면은 학생들이 교수와 쉽게 연결이 돼서 연구에 참여하고 논문을 쓸 수 있는 트랙이 마련돼 있는지, 아니면 뭐 졸업생과 재학생이 이런 관계를 잇는 활발한 이제 어떤 알럼나이 네트워크 같은 것들이 이제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이런 것도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약대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럼 오늘 영상 두 번째 순서로 나에게 가장 맞는 미국 약대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이제 학생의 현재 학력과 상황에 따라서 미국 약대 선택 방법에 대해서 이제 준비 전략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서 슬라이드에서 성공적인 미국 취업을 위해서 인턴십, 약대 재학 중에 리서치, 그다음에 추천서 이런 핵심 스펙을 약대 재학 중에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학생 혼자 힘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학교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근데 이제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한국 학생들이 미국 약대를 선택할 때 결정적으로 이제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가장 중요한 취업 경쟁력 지원이라는 요소를 완전히 배제하고 엉뚱한 기준으로 이제 학교를 리스트업하는 거죠. 지원할 약대를 리스트업 하는데 대표적인 이제 잘못된 기준이 다음과 같죠. 뭐 예를 들면은 미국 약대, US 뉴스 월드 리포트 같은 데 나오는 미국 약대 랭킹에만 집착한다. 물론 이제 랭킹이 높은 게 좋은 일이긴 한데 약대 랭킹, 미국 약대 랭킹은 주로 이제 연구 실적을 기반으로 매겨집니다, 보통.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학생 개개인에 대한 취업 지원의 질이라든가 국제 학생을 위한 어떤 서포트 시스템 이런 수준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단순히 미국 약대는 저렴한 학비, 싼 약대, 아니면 입학이 쉬운 것만 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입학 문턱이 낮은 학교는 당연하겠죠. 어떤 퀄리티도 떨어지고, 미국 약사면허 시험 나플렉스에 대한 합격률도 낮은 학교로 이어질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곧 이제 교육의 질과 직결되는 위험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이런 것들이 결국 취업 시장에서도 본인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또 셋째, 한국에서만 알려져 있고 유명하면 이런 것들을 이제 기준으로 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 현지에서의 평판, 취업 네트워크가 중요하고 한국 커뮤니티에 알려진 이름값이라는 거는 여러분, 그 우리 학생들의 어떤 취업에, 미국 내 취업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런 잘못된 기준으로 이제 학교를 선택하면 졸업 후에 약 1년이라는 12개월 동안이라는 이제 소중한 OPT 기회가 기간 동안 뭐 아무런 경쟁력 없이 시간만 낭비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가장 피해야 될 후회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랭킹이나 학비가 아니고 대체 어떤 기준으로 미국 약대를 선택해야 되는가, 가장 현명하고 현실적인 지원 약대 선택 전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에 있는 그 150여 개의, 약 150여 개의 전체 미국 약대를 이제 판메디랩이 제시하는 객관적인 필터로 거르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데, 판메디랩이 이제 한국 유학생뿐만 아니라 뭐 한국인으로서 이제 미국 영주권 시민권자도 마찬가지겠지만 미국에서의 성공적인 취업의 필수적인 지원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었다고 판단하는 약대가 약 30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전체의 20% 정도밖에 불과하죠. 이런 그 30여 개 정도의 약대는 저희가 이제 여기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객관적인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선별한 리스트입니다. 첫 번째, 유학생의 취업을 실질적으로 돕는 지원 프로그램의 종류와 깊이. 두 번째, 이제 학교의 교육 수준을 보여주는 최근 4년간의 평균 나플렉스 합격률. 그리고 세 번째, 연구 중심의 약사나 제약회사 진출에 영향을 주는 약학 연구 활동 성과. 그리고 네 번째가 학생들이 성공적으로 과정을 마치는지 보여주는 졸업률이라든가 그 결과를 증명하는 공식적인 취업률. 그리고 이제 교육의 질을 가능할 수 있는 학생들 교육, 교수 비율, 이런 전문성,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모든 기준이 다 중요하긴 한데, 판메디랩에서는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최우선 순위를 보는데 그게 첫 번째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취업 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네 번째에 있는 학생 졸업률과 공식 취업률입니다. 왜냐면은 아무리 이제 나플렉스 합격률이 100%에 가깝고 연구 성과가 좋아도 결국 취업이라는 최종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 모든 노력이 이제 의미를 잃게 되죠. 그래서 학교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취업 성공의 과정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고 학교가 발표하는 공식 취업률은 그 결과를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학생들이 미국 약대를 지원할 미국 약대를 선택할 때는 이 두 가지 지표를 가장 핵심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약대를 선택할 때 가장 많은 부분들이 이제 놓치는데 정말 중요한 기준이 추가적으로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앞서 성공적인 이제 취업을 위해서 이제 미국 약대 재학 중에 스펙이 중요하고 이제 이를 위해서 학교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학교 자체가 어떤 환경에 놓여져 있는지도 봐야 됩니다. 취업에 유리한 스펙이라는 거는 결국 기회가 많은 환경에서 만들어지죠. 그래서 가급적 내가 지원할 미국 약대는 대도시에 위치한 해야 된다. 대도시에 위치한 약대들이 다양한 그 주위변에 있는 병원들 그리고 여러 가지 메디컬 관련 기관들하고 이 연결을 통해서 기회를 잡기 유리하고 약대를 운영하는 만약에 약대를 운영하는 대학이 자체 대학병원이나 의대나 치대를 함께 보유하고 운영한다면 이제 교내에서부터 학교 안에서부터 양질의 임상 실습, 연구, 인턴십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최상의 환경이 되죠. 그리고 또 내가 지원하려는 약대가 미국의 이제 가장 큰 법인 약국 체인점이죠. CVS나 월그린 같은 대형 체인, 그리고 아니면 여러 유명한 대형 병원들과 공식적인 제휴를 맺고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환경을 갖춘 약대라면 그 전 단계인 학부 선택부터 매우 전략적이어야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자면 대부분의 미국 공립 약대는 그 약대가 소속된 주, 인스테이트 학생이라든가 같은 대학 출신의 학생을 자교생이라고도 하죠.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생들이 가고 싶은 목표 약대가 있다면 다른 대학이 아닌 그 약대가 소속된 대학의 학부 과정으로 가급적 그 학부도 프리팜 트랙으로 입학하는 게 가장 합격이 훨씬 유리해집니다. 이 전략이라는 게 이제 단순히 합격률만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최단 시간 내, 2년 내에, 대학교 입학 후에 2년 내에 미국 약대 지원 자격을 갖추는 가장 빠른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큰 그림을 먼저 그리고, 그다음에 약 지원할 지원 약대 리스트를 작성하는 게 이게 이제 바로 후회되지 않는 학생들의 현명한 전략이죠. 오늘 영상의 세 번째 순서예요. 그래서 학생의 상황과 환경에 맞는 가장 현명한 약대 입학 준비 전략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앞서 현명한 미국 약대 선택의 기준을 말씀드렸는데 이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할 수는 없죠. 그래서 가장 후회 없는 최적의 전략이라고 하는 건 학생의 현재 학력, 그 상황, 그리고 최종 목표에 맞춰서 지원할 약대와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설계해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연한 정보가 아니라 나의 현재 위치에서 시작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각각 상황에 맞는 최적의 입시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가 이제 한국 또는 해외의 이제 국제학교 학생이고, 두 번째가 한국의 일반 고등학교 학생, 세 번째가 한국에서 대학교 재학생 또는 한국 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 영상을 보시는 학생이 어떤 케이스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시고 이어지는 이제 학생의 본인의 파트에 집중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케이스가 미국계 커리큘럼 이제 IB 쪽 말고 뭐 AP 쪽 미국에 이제 연결되는 한국 또는 해외 뭐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필리핀 같은 이제 국제학교 학생들을 위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학생들은 이제 뭐 영어나 미국 학제에 대해서 익숙하다는 강력한 강점이 있고 사실상 미국 본토 학생들과 직접 경쟁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학생들 앞에는 크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고등학교, 국제학교 졸업 후에 바로 미국 약대까지 보장되는 6년 통합 약대도 지원할 수 있고, 이제 미국 대학 학부로 먼저 진학하는 일반 과정으로도 갈 수 있죠. 그럼 먼저 6년 통합 약대를 보자면, 이 말씀드렸죠. 아까 이 경로의 가장 큰 장점은 한번 합격하면 이제 또다시 약대를 지원해야 될 어떤 입시 스트레스 없이 예비 약사가 될 수 있다. 이런 최고의 안정성이죠. 근데 단점은 중간에 통합 약대에서 다른 약대로 바꾸기가 어렵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대reb은 이제 이 미국 내 이제 9개 통합 약대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취업 지원 시스템까지 고려해서 3개의 약대 정도만 추천합니다. 입학 그 사정에서는 이제 GPA나 SAT 같은 학업 성취도도 가장 중요하게 보는데 입학 사정관 쪽에서는 이제 왜 약사가 되고 싶은지에 대한 이제 어떤 에세이나 인터뷰 이런 비중 또한 매우 높습니다. 통합약대는. 그래서 관련 활동을 통해서 지원자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두 번째는 이제 미국 대학 학부에 먼저 진학 후에 약대에 지원하는 일반 과정인데 이 장점은 뭐 미국 현지에서 학부 과정 동안 인턴십이라든가 리서치 이런 양질의 스펙을 쌓아서 미국 전체 이제 최상위권의 이 미국 약대까지 도전할 수 있다는 유연성이 있죠. 근데 단점은 학부 입학 후에 2학년 또는 3학년쯤에 다시 이제 미국 약대 입시를 치러야 되는 불확실성이 있죠. 그래서 이 경로를 택할 경우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목표 약대가 소속된 대학의 프리팜 트랙에 입학하는 게 합격률과 효율성 면에서 가장 유리합니다. 다만 이제 명심해야 될 거는 이제 상위권 대학의 프리팜 트랙이 그 대학의 일반 뭐 BS 같은 학부 입학보다 더 까다롭기 때문에 높은 GPA나 SAT 같은 학업 성적, 뭐,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메디컬 발런티어라든가 EC 같은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판매디랩이 추천하는 우수한 통합약대하고, 그다음에 판매디랩이 추천하는 미국 대학 프리팜 트랙 프로그램 리스트, 이런 것들은, 그리고 준비에 대한 전략은 다음 섹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케이스인데 한국의 일반 고등학교, 인문계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전략을 보자면 이 케이스 이제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어떤 길이 이제 진정으로 학생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지 정확히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학생들 앞에는 단기적으로 쉬워 보이는 길하고 장기적으로 현명한 길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쉬운 길을 보자면 미국 내 6년 통합 약대 중에서 최상위권을 제외한 일부 학교 같은 경우엔 수능을 준비했던 학생들도 SAT 점수 없이 테스트 옵셔널로 SAT 없이도 한국의 고등학교 내신 성적과 토플 성적만으로도 지원과 합격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당장 미국 대학 입시를 건너뛸 수 있어서 SAT 같은 거 건너뛸 수 있어서 매우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쉬운 입학이 좋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함정은 잘 알아야 됩니다. 미국 약대 선택의 핵심이 말씀드렸죠. 취업 경쟁력인데 입학이 쉬운 만큼 약대 질이나 취업 지원 시스템, 그다음에 나플렉스 합격률 이런 것들 졸업 후에 경쟁력까지 보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SAT 준비가 정 어렵다면 통합 과정 중에서 보스턴에 위치한 이제 MCPHS 약대 정도를 대안으로 검토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현명한 약대를 보면 미국 학부로 먼저 진학하는 일반 과정이 현명하다고 보였죠. 그래서 그런데 이 길도 이제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이거가 달라지는데 SAT 없이 한국의 고등학교 내신과 토플 성적만으로 미국 대학에 진학을 하려고 할 때 중하위권 대학에 입학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문제는 이제 이런 대학들이 이제 프리팜 과정이 상위권 약대 진학에 필요한 수준의 교육과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제 확실하고 검증된 성공 전략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SAT 한국의 일반 고등학교 졸업생도 SAT를 제대로 준비해서 중상위권 또는 이제 상위권 프리팜 대학을 명문 대학 이제 양질의 프리팜 트랙에 입학하는 게 더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당장은 어렵고 힘든 길처럼 보여지는데 좋은 대학 학부 환경에서 쌓은 탄탄한 기초 그리고 현지 스펙이 결국 학생들의 최상위권 약대에 진학하고 졸업 후에 성공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취업하는 가장 확실한 디딤돌이 되어주기 때문이죠.
세 번째 케이스가 이제 현재 한국의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하신 분들을 위한 전략인데, 고등학생들보다 이 상황이 좀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국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을 받아서 미국 약대를 곧바로 지원하거나 편입하는 것을 고려하는데, 하지만 그 과정이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한국 대학생이 미국 약대 팜디 과정으로 직접 입학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경쟁이 치열한 프리팜 트랙으로 편입도 현실적으로 거의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 약대가 아니라 미국 대학의 일반 학부 과정으로 신입학하거나 편입학하는 것은 학교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왜 이렇게 직접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제가 이제 단호하게 말씀드릴까요? 바로 미국 약대가 지원자에게 요구하는 그 스펙, 즉 이제 지원 자격이 기준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인데요.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앞서 이제 직접 지원이 불가능한 이유가 지원 자격이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부터 이제 그 넘어야 할 그 세 가지 장벽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가 이제 미국 대학에서의 학점과 GPA입니다. 대부분의 상위권 약대가 지원자가 이제 미국 대학에서 최소 60학점, 즉 2학년 이상 재학하고 GPA도 3.5 이상 정도의 높은 GPA를 받았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이런 것들이 가장 결정적인 장벽인데, 미국 약대가 요구하는 필수 이수 과목, 미국 대학에서의 필수 이수 과목, 이제 케미스트리나 바이올로지, 올가닉 케미스트리, 바이오 케미스트리, 우측에 보이는 이런 과목들을 미국 대학에서 이수를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 내 교육 과정의 표준화를 위해서 지원자가 이제 한국에서 관련된 전공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 하더라도 이 규정이 거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미국 대학에 새로 들어가야 된다는 의미예요. 물론 하위권 약대나 미국의 하위권 대학들은 어느 정도는 한국 대학교 학점도 인정해 주지만 취업을 위해서 유리한 중위권 또는 상위권 약대 또는 미국 대학은 인정해주지 않는다.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미국 현지에서의 이제 관련된 경험을 또 요구하는데, 미국 의료 시스템 내에서 이제 약국의 인턴십, 그다음에 약사 쉐도잉, 그리고 리서치, 메디컬 발런티어 이런 경험을 통해서 약사에 대한 이해도와 기여 이런 것들을 가능성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핵심 요구 사항들이 중위권 약대들 역시도 GPA나 활동 조건, 액티비티에 대한 조건이 조금 낮을 뿐이지 거의 동일하게 적용돼요. 그래서 한국 대학생이 미국 약대에 가기 위한 가장 유일한 현실적인 경로는 미국 대학에 다시 입학해서 약대가 요구하는 필수 과목들을 모두 새로 이수하는 거고, 이 과정은 순서대로 이수해야 되는 과목 특성상 가장 빨리 진행해도 최소한 2년 이상 시간이 소요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제 앞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대학생들은 미국 대학으로 가서 최소 2년간 선수 과목 이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방법으로 그럼 미국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까를 보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일반 과정으로 편입을 먼저 볼게요. 그러면 프리팜 트랙으로 2학년으로 바로 편입하는 것이 가장 좋아 보이는데, 이 트랙은 이제 편입생을 위한 티오가 매우 적고 조건이 까다로워서 대부분의 중상위권 미국 대학의 프리팜 트랙에서는 편입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일반 BS, 이과대학이라고 하죠. 일반 BS 학과를 편입하자고 뭐 일부 하위권 대학을 제외하면 또 SAT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약대 선수 과목들도 2년 안에 마치지 못할 위험도 있죠. 그래서 이 경로에선 차라리 프리팜 1학년으로 신입학을 하는 게 가장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판매랩에서 또 여기서 또 다른 전략적인 경로를 제시하자면, 여기 아래편에 보이시는 것처럼 통합약대로의 편입이죠. 그래서 일반 프리팜과 달리 이제 일부 통합약대는 2학년이나 또는 3학년 편입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더 유연한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전략은 지원하려는 통합약대가 요구하는 1학년 선수 과목을 미리 확인하고 온라인 코스 등을 통해서 이수한 뒤에 2학년으로 편입을 지원하는 거죠. 물론 이제 3학년 본과 과정으로 편입하려면 미국 약대의 1, 2학년 과정을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 굉장히 쉽지는 않지만 가능은 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대학생으로서 이제 시간과 성공 가능성을 모두 고려한다면 막연히 일반 대학으로 편입하기보다는 목표 이제 통합 약대를 정하고 그 학교의 편입 규정에 맞춰서 선수 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그다음에 2학년 편입을 노리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성공률 높은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네 번째 순서예요. 이제 이렇게 미국 약대에서 졸업을 한 후에 미국 약사 취업 시장의 방향과 루트, 그리고 최근의 현실적인 취업에 대한 트렌드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이 섹션의 내용이 보통 이제 학생들이 네이버나 구글 아니면 한국에 있는 미국 약대 전문이라고 이야기하는 유학원을 통해서 거의 접한 적이 없는 가장 최근의 미국 약사 취업 시장에 대한 정보니까 잘 봐주시기 바래요. 이제 그 과거처럼 미국 약대만 졸업하면 안정적인 고연봉이 보장된다. 이런 시대는 끝났고요. 현재 미국 약사 취업 시장이 인력 부족과 경쟁 포화가 공존하는 역설적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5년간에 미국 약대 졸업생 수가 계속해서 23%나 감소하고 있고 수치상으로는 이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인력 부족이라는 게 대부분 업무 강도가 높은 리테일 약국이나 선호도가 낮은 지역에 집중돼 있고요. 결국은 이제 리테일 약국 아니면은 유타나 뭐 아니면은 텍사스 아니면은 뭐 이제 피닉스 같은 덥고 사막이고 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선 일자리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반면에 학생들이 그 미국 약대 졸업생들이 진짜 가고 싶어 하는 곳들 미국의 이제 대도시에 있는 병원이라든가 제약회사 이런 소수 정예 자리에는 수많은 지원자가 몰리고 있어서 극심한 경쟁 포화가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일자리나 구하기는 쉬울 수 있는데 양질의 일자리는 얻는 것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런 이제 현상의 근본 원인이 약사의 가치가 이제 단순히 약을 조제하는 거에서 임상 서비스로 이동하는 거대한 지각 변동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자동화로 인해서 이 리테일 약국의 일자리는 점차 줄고 있는데 환자를 직접 관리하는 병원이나 신약 개발하는 제약 산업에서는 약사 역할이 그 중요성이 그만큼 이제 날로 커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어, 이제 최고의 커리어로 가는 길에 두 가지 새로운 관문이 생기는데, 그 병원 약사가 되기 위해선 레지던시 과정을 거쳐야죠. 그리고 레지던시고, 그다음에 제약회사에 취업하기 위해선 펠로우십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병원 임상 전문가가 되기 위해선 레지던시 수료가 사실상 필수가 되고, 제약 산업으로 가기 위해선 펠로우십이라는 조문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 두 경로가 더 이상 이제 졸업 후의 선택지가 아니라 요즘에 약대 제약 중에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만 이제 그 얻을 수 있는 자격이 돼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규 졸업생들 같은 경우에 이런 시장의 이중적인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고 남들이 기피하는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원하는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저희가 이제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어떤 약대를 선택하는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어,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미국 약대 졸업 후에 1년 취업에서 마주한 성공과 실패의 현실을 더 깊이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성공의 진짜 의미를 보자면 단순히 취업한 상태가 아니라 학생이 목표했던 전문 경로로 진입하는 것을 진정한 성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성공 지표가 이런 건데 첫째, 이제 미국에서 병원 약사가 되기 위한 병원 레지던시 매칭 어떤 데이터를 보면 2024년에 이제 3,530명의 미국 약대 졸업생이 이 전문 경력의 첫 관문을 통과했어요. 둘째, 이제 제약회사 펠로우십 확보를 보면 매년 약 500명의 미국 약대 졸업생이 이 길을 통해 R&D라든가 이제 마케팅 이런 고급 직무로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본인이 원했던 리테일 약국이나 병원에 정규직으로 바로 취업하는 것, 이것도 역시 이제 개인의 목표에 부합했다면 명백한 성공이라고 볼 수 있죠. 반면에 실패 또는 취업의 어려움은 더 복잡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가장 정량화된 지표가 이제 레지던시 미매칭이에요. 그래서 2024년 기준으로 해서 레지던시 지원자의 25.8%, 즉 이제 1,200명 정도가 탈락됐고 이들 중에 상당수가 인터뷰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서류에서 탈락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펠로우십 경쟁에서 탈락했거나 복리후생이 없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이제 리테일 불안전 고용 상태에 놓이는 거, 그리고 이제 심지어 이제 열악한 일자리를 거부하고 자발적 실업을 택하는 것, 이 모두가 이제 취업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단면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런 실패의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 보자면, 일단 뭐 지역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지역 불일치, 치열한 경쟁 이런 요인들도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미국 약대 재학 중에 경험 부족입니다. 그래서 미국 약대 시절에 인턴십이나 리더십, 아니면 뭐 이 연구, 리서치 같은 경쟁력 있는 스펙을 쌓지 못한 게 결국 이제 병원 약사가 되기 위한 레지던시나 펠로우십 같은 게 진행할 때 서류 전형에서 탈락돼 버리고 이것이 이제 전문 경력 진입 실패라는 가장 큰 결과로 낳고 있어요. 결국은 이제 학생들이 미국 약대 4년이 졸업 후에 40년의 커리어를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시장의 현실과 성공 실패의 원인을 분석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좀 보도록 할게요. 약대 입학과 동시에 목표 경로를 설정하고 그에 맞는 스펙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보이시는 저 화면의 로드맵을 함께 보시죠. 이제 먼저 리테일 약국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목표로 한다면 이제 CVS나 월그린 같은 대형 체인 인턴 경험이 결정적이고요. 뛰어난 고객 서비스, 그다음에 뭐 멀티태스킹 역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미국 약대 저학년 1학년 때부터 인턴십도 시작해야 되고 졸업과 동시에 채용 제한을 받는 게 가장 확실한 전략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우수 학생들을 목표로 하는 이제 병원 약사 레지던시 과정인데 이 길은 차원이 달라요. 리테일하고 이제 약대에서의 높은 GPA는 기본이고 특히 이제 약대 재학생 시절에 이제 리서치 참여, 그다음에 그 ASP, HP 같은 이제 학생 단체 리더십 그리고 임상 실습 경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1학년 때부터 학점 관리도 잘 해야 되지만 추천서를 잘 받아야 되고 교수님들과 관계도 유지해야 되고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연구에 참여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약사나 펠로우십인데 이 길을 굉장히 소수만이 보통 착벽을 하고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산업 약사 기구에서의 리더십이라든가 제약회사 인턴 경험 필수고 전문 학회에서 이런 데에서 이제 전문적인 네트워크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1학년 때, 약대 1학년 때부터 산업계 맞춤형으로 이력서도 관리하고 모든 네트워킹 기회를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그 각 경로가 요구하는 스펙들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제 고도로 전문화된 스펙들을 학생 혼자 힘으로 만드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목표로 하는 경로에 맞는 체계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올바른 미국 약대를 선택하는 게 학생들의 성공적인 커리어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네 번째 순서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모든 기준을 종합해서 판메디랩에서 추천하는 미국 최고의 약학대학 리스트를 정리해봤습니다. 판메디랩은 이제 그 인터넷이나 일반 유학원들이 말하는 이제 단순 US 뉴스 월드 리포트 랭킹 순위로 학교를 추천하진 않고요. 대부분의 유학원들이 이제 보통 구체적인 분석 없이 랭킹을 나열하거나 이제 보통 이제 유학원들이 받는 커미션 구조, 대학에서 받는 커미션 구조, 수익 구조에 따라서 학교들을 추천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학생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판매드랩이 추천하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가 학생의 성공적인 약사 커리어에 정말 유리한가? 이제 공개하는 리스트가 이제 단순히 순위가 높은 약대가 아니라 여러분 학생들이 미국 약사로서 성공적인 첫발을 내딛는데 가장 확실한 발판이 되어줄 약대들입니다. 그럼 판매드립이 이제 어떤 기준으로 최고의 약대를 선정하는지 구체적인 평가 기준 다섯 가지를 보자면 첫째, 학계에서의 명성입니다. 그래서 US 뉴스 월드 리포트 랭킹에 기반이 되는 동료 평가 이 플러스에서 그 약대의 학문적 권위를 확인하고 둘째 연구 역량, 미국 국립보건원 같은 데에서 연구비 수주 규모 이런 것들이 최첨단 연구 환경이라든가 우수한 교수진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있고 세 번째가 이제 졸업생의 실력을 증명하는 나플렉스 합격률, 그리고 네 번째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학술 보건센터에 속해 있는지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간단히 말하자면 미국 의대나 치대 또는 병원 등이
하나의 약대하고 한 캠퍼스에 모여 있는 최상의 의료 환경으로 이제 학생들은 이제 압도적으로 많은 임상 실습 기회하고 협업 훈련을 경험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저희는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졸업 후의 성공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취업률만 또 보지 않고, 그보다도 이제 경쟁이 매우 치열한 병원 레지던시, 제약회사 펠로우십, 이런 부분에 얼마나 많이 진학했는지도 중요합니다. 높은 레지던시 매칭률이야말로 그 학교 졸업생들이 가장 까다로운 임상 현장에서 가장 일할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었다. 이런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성공 지표죠. 그래서 판매드 랩에서 이 다섯 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학생들의 이제 미래에 가장 확실하게 투자가 될 학교들만 정리해 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추천 학교가 이제 임상 연구의 정점이라고 하는 UCSF,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죠. 여기 이제 학술 임상 생태계 이 UCSF에 대해서 보자면 UCSF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계적인 바이오테크 허브,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의대, 치대 등 함께 보건 다 운영하고 있는 전문적인 캠퍼스고 미국에서 이제 40년 이상을 이제 그 연구비 수준 1위를 지켜왔고 3년 집중 과정도 따로 있어서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졸업 후의 성과 지표를 보면 US 뉴스 월드 리포트 랭킹 2위, 그다음에 나플렉스 합격률 86% 이런 것들이 이제 수준 높다는 거 보여줄 수 있고 이제 진로 선택을 보자면 2023년에 UCSF 졸업생의 71%가 미국 병원 레지던시, 그다음에 5%가 펠로우십을 선택했고, 직접 취업은 4%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자면, 졸업생 대부분이 최고의 임상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상위 경로로 성공적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86%에 달하는 레지던시 매칭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 유니버시티 오브 서던 캘리포니아 USC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 역시 학술 임상 생태계, 뭐 경력 개발 지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읽어보시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졸업 후 성과를 보자면 평균 연봉이 전미 4위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이 USC를 통한 이 캘리포니아 지역하고 약사 50% 이상을 배출하며 합격률, 나플렉스 합격률도 88.4%나 높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추천 학교는 이제 그 미국 제약 산업의 리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상의 게이트웨이, UIC, 일리노이 주립대라고 일리노이 볼 수 있는데 다른 부분들, 학술 임상 생태계라든가 경력 개발 지원,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졸업 후 성과 지표만 보면 2024년 이제 나플렉스 합격률이 일리노이 주에서 2위를 기록했고, 레지던시 매칭 역시 이제 81% 굉장히 높죠. 그다음에 이제 특히 UIC 같은 경우에는 제약산업 펠로우십 진학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전 세계, 전미 2위에 해당됩니다. 굉장히 높은 학교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다음 학교는 이제 미국 북서부 지역에 있죠.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 이제 워싱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술 임상 생태계, 이제 경력 개발 지원 여러 부분들을 이제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졸업 후 성과를 보자면 이제 졸업 시의 진로 결정률이 88에서 92%나 된다. 나플렉스 합격률 80%가 넘고 2018년에서 20년까지는 98% 이상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워싱턴 역시도 이제 레지던시나 펠로우십 매칭률이 굉장히 높은 학교들이죠.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추천할 학교는 유니버시티 오브 미네소타예요. 그래서 미네소타 역시 이제 그 대도시에 있으면서 의대, 치대도 운영하고 이제 여러 가지가 학술 인상이라든가 아니면 경력 개발 지원 프로그램도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네소타는 이제 미국 약대 랭킹 또 6위에 소속되어 있고 진로 결정률이 98%라는 것은 미국 미네소타 약대를 졸업하는 순간에 이미 진로가 결정됐고 이제 스폰지까지 받는데 98% 거의 100% 취업이나 마찬가지죠. 그중에서 이제 레지던시도 이제 59%, 그다음에 직접 취업하는 경우 펠로우십도 2.6%, 굉장히 이제 졸업 후의 성과가 좋은 학교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학교가 유니버시티 오브 피츠버그. 이 학교도 역시 대도시에 있고 의대 치대, 그다음에 병원도 운영을 하고 있는 굉장히 좋은 약대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 미국 약대 랭킹은 13위인데 레지던시 펠로우십이 일단 50%가 넘는다는 얘기는 굉장히 우수한 약대로 뽑힙니다. 그 레지던시 매칭률도 82%, 라플렉스 학교도 굉장히 높죠.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번에 소개할 학교는 이제 그 보스턴에 있죠. 노스이스턴 유니버시티. 이 노스이스턴은 지금 통합약대 중에 한 군데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학교 역시 졸업 후의 성과가 이제 졸업 1개월 내에 취업이 98%.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이미 졸업 전에 재학생 과정에서 미국의 많은 약국, 대형 약국이나 병원이나 이런 제약회사 쪽에 취업이 확정이 된다. 굉장히 우수한 학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교가 이제 유니버스 오브 텍사스 오스틴, UT 오스틴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졸업 후 성과 보면 미국 약대 랭킹은 6위인데 레지던시 매출률이 92%나 됩니다. 취업 그 레지던시 지원을 하면 90% 이상이 무조건 합격한다는 얘기죠. 굉장한 그 미국에서 병원 약사가 되기 위해서 이 UT 오스틴을 통해 병원 약사가 될 확률이 90%라고 굉장히 높은 학교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이번에 소개해드릴 학교는 위스콘신 메디슨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학교도 역시 핵심 지표를 보면 졸업 6개월 내에 미국 위스콘신 약대를 졸업한 학생의 6개월 내에 취업률이 97%에 해당됩니다. 굉장히 높죠. 그리고 위스콘신 역시 병원 약사 취업률이 굉장히 높은 학교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하이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OSU가 있죠. 이 학교 역시 졸업 시에 진로가 확정되고 취업이 결정이 됐다가 82%, 거의 대부분 취업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진로 만족도가 97%라는 건 그만큼 본인이 원했던 진로로 결정이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일반 과정이 아니라 고등학교 졸업 후에 바로 미국 약대로 입학하는 6년 통합 약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미국 6년 통합 약대는 9개 통합 약대가 공식적으로 있고요. 바로 앞에서 이제 노스이스턴에서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8개가 남죠. 이제 판미드 랩이 앞서 제시해드린 이제 취업 경쟁력이라는 명확한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이 중에서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학교는 놀스이스턴 말고 MCPHS와 러커스 정도 두 곳입니다. 그 외의 약대들은 사실 저희 판매드랩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서 추천 리스트에선 제외했습니다. 그럼 먼저 MCPHS 약대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MCPHS의 가장 큰 특징은 한국에도 많이 알려져 있죠. 그 유연한 학위 과정, 그리고 최적의 입지, 보스턴이라는 곳. 그래서 보스턴의 6년 통합 과정, 그리고 우스터, 맨체스터까지 이제 이쪽에서는 또 3년 가속 과정, 3년 만에 약대 졸업까지 되는 과정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우드 메디컬 에리어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는 뭐 연구소, 그다음에 세계적인 병원들과도 접근성이 좋고 이런 강점들이 나중에 이제 그 졸업 후의 성과나 제약산업 분야에서도 확실히 나타나고 이제 그 MCPHS 같은 경우에는 제약산업 펠로우십 배출 전국 미국 전체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제약 산업 진출에 있어서 최상위권 약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경력 개발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산업계 진출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되는데 단점이 있다면 MCPHS 단점은 뭐 이제 최근에 이제 핵심 역량 지표라고 볼 수 있는 라플렉스 합격률이 최상위권 미국 약대들에 비해서 다소 낮은 게 이제 문제가 되고, 그다음 특히 이제 MCPHS의 보스턴 캠퍼스가 좀 전체 평균보다 낮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 약사의 핵심 경로 레지던시 매칭률도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MCPHS라는 거는 보통 이제 리테일이나 제약회사 취업에는 유리하고 병원 약사 취업에는 유리하지 않고 분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개해드릴 약대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제약산업 펠로우십의 독보적인 1위라고 볼 수 있는 연구 중심의 명문 러커스 유니버시티죠. 이 러커스는 한국의
통합의대, 통합치대도 운영하기 때문에 한국에도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은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럿거스 같은 경우에는 통합 6년 통합약대를 제공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팜디 우등 연구 프로그램이라든가 풍부한 연구 기회가 있고 자체 대학병원도 있고 이제 미국의 이제 FDA라든가 이제 CMS 같은 연방기관의 어떤 실습 기회도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고 럿거스는 또 나플렉스 학교면도 미국 전체 최상위권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약산업 펠로우십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서 2025년 사이에 러커스에서 332명의 펠로우를 배출해서 미국 전체에 1위를 했습니다. 제약회사 취업이 1위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러커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어, 어떤 뭐 보스턴, 미국의 보스턴에 이제 역동적인 바이오테크 스타트업 생태계에 관심이 있다면 이제 그 MCPHS가 좋을 수 있고, 이런 제약회사 취업에 관심이 있다면 럿커스가 더 유리할 수 있죠. 앞서 이제 방금 럿커스나 MCPHS 아니면은 이제 그 노스이스턴 같은 데가 저희가 추천한 약대들인데, 그 외의 약대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세인트 존스나 로드 아일랜드, 오하이오 노던 아니면 핀블레이 이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 사실 이 학교들도 무조건 단점만 있고 그런 건 아니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그 세인트 존스 같은 경우는 뉴욕에 위치해 있고, 이제 그 위치상으로 좋지만, 나플렉스 합격률이 낮은 학교고, 이제 로드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 최상위권 인상 지표를 보여주고 있는데, 나플렉스 학교률도 나쁘지 않죠. 그렇지만 이제 그 학교 주변에 작은 주에 위치했다 보니까 인프라가 뭐 이제 제한된다. 그다음에 이제 핀들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이런 인지도가 낮은 학교라서 좀 애매하고요. 그다음에 오하이오 노든도 뭐 나쁜 학교는 아니지만 소도시에 위치했다는 게 또 단점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 통합약대 이런 통합약대는 명확한 장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목표와 성향에 맞는 최적의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미국 약사 시장의 현실부터 수십 개 약대들의 이제 각기 다른 특징, 그리고 학생 개개인의 상황에 따른 이제 복잡한 입시 경로까지 자세히 봤는데, 이 모든 정보를 접하면서 생각보다 훨씬 그 더 복잡하고 어렵구나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좋은 학점으로 혹은 이제 남들이 좋다는 학교에 막연히 지원하는 것만으로 더 이상 성공을 보장할 수 없는 시대가 됐고요.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서 최종 목표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런 모든 변수들을 고려해서 개인에게 최적화된 로드맵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체계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복잡한 미국 약대 입시의 전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한메디 랩이 어떤 솔루션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판매드랩의 미국 약대 프로그램은 학생의 개개인의 상황과 목표에 맞춰서 네 가지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네 가지 프로그램 모두가 단순히 원서를 접수하고 약대나 아니면 미국 프리팜 대학에 원서 접수하고 합격하는 단계를 넘어선다는 건데요. 이제 판매드랩은 이제 미국 약대 지원의 첫 걸음부터 최종 약사로 성공적으로 취업할 때까지 마지막 단계까지 전 과정을 빈틈없이 관리하고 지원합니다. 이 네 가지 프로그램이 각각 어떤 학생들을 위한 것들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차별화된 지원을 포함하고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이제 판매대학의 첫 번째 프로그램이 이제 미국 대학이라든가 약대 어드미션 프로그램에 대해서 보는 건데 이 프로그램이 이제 다른 유학원들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컨설턴트의 전문성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드랩의 컨설턴트는 실제로 미국 명문대 아니면 미국 의치학대를 졸업하거나 재학 중이거나 그런 과정을 직접 겪어낸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이론이 아니라 실제 경험에 기반한 가장 현실적인 조언과 전략을 제공합니다. 이게 이제 다른 국내 유학원들과 가장 큰 차별점이겠죠. 실제로 미국 의치학대 출신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지도한다는 게 이제 다른 유학원들과 다른 점이죠. 그래서 이제 판매드랩은 이제 단순히 지원서 작성이나 에세이 첨삭 지도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단기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판매드랩의 컨설팅은 이제 판매드랩 프로그램을 등록하는 순간부터 학생이 최종 목표 대학, 최종 목표 약대 합격할 때까지 계속되는 이제 지속적인 통합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학생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최적화된
학교 리스트도 만들고 이런 과정을 모두 다 설계하고 실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판매 대회 두 번째 프로그램을 보자면 지원 대학이 합격이 되면 이제 최종 입학까지 판매 대회에서 1, 2학년 대학교의 1, 2학년 과정에 대한 선행학습까지 제공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제 과목들이 미국 약대 지원을 위한 학부의 필수 이수 과목인데 여기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제너럴 케미스트리, 제너럴 바이올로지, 올가닉 케미스트리 같은 이제 과목들 1, 2학년 사이에 이수에 대한 중요한 과목인데 이런 과목들을 입학 전에 판매드랩에서 렉처, 인강과 일대일 튜터링을 통해서 지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판매드랩의 세 번째 프로그램을 보면 대학 입학 후에 대학 약대 지원할 때까지 재학생 과정에 대해서 GPA 관리도 저희가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판매드랩의 두 번째 프로그램을 보자면 이제 미국 대학 재학생들이 이제 GPA 집중 관리 프로그램인데 이 미국 대학 합격이 끝이 아니라 이제 가장 더 중요한 시점이 이제 이 대학교 입학 후에 약대 지원까지 최고로 높은 GPA를 유지하고 맞춰야 되는 거죠. 통합약대 학생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GPA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판매드랩에서는 이제 여기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미국 의치학대 또는 미국 약대 출신 전문가 선생님들이 학생 내에 맞춤형으로 1대1로 튜터링과 지도를 또 합니다. 그리고 대학에서의 중간고사, 미드텀이나 파이널, 기말고사를 도와주기까지 하고 과제 제출까지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대 그 팜디 약대 과정에서도 현직 미국 약사 선생님들이 직접 팜디에서의 여러 중요 과목들 튜터링을 하고 약대 생활에 대한 멘토링까지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하다못해 미국 약대 졸업 후에 반드시 해야 되는 미국 약사 면허 시험 라플렉스 튜터링도 해드리고 있고 한국으로 리턴했을 때 한국 약사 시험에 대한 준비까지도 저희 판매드랩에서 이 모든 과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오늘 영상은 끝났고요. 이제 끝까지 영상에 집중해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이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아래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판매대회 카카오톡 아이디를 등록하시고 연락 주시거나 전화를 주시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